독해들 안녕!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덕실입니다. 해외 특파원 뉴스를 보면 항상 현지 시간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현지 시간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시간? 생각하게 되잖아요. 어딘가 이상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요 일본과 현지 시간이 같습니다. 그런데 중국과는 1시간 차이가 납니다. 자, 중국은 땅덩어리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시차가 없어요. 모두 같은 시를 씁니다. 이게 이상하죠? 이쪽이 6시면요 저쪽도 6시예요. 그럼 어느 지역은요 해가 뜨는 시간이 새벽 3시, 2시에 뜰 수도 있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중요한 시험을 앞둔 수험생이나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이 시차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자, 그럼 지금은 우리가 시계를 보고 시간을 맞추는 걸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그럼 이렇게 영도의 기준은 어쨌든 그린치 천문대 기준이다 라고 하기 전에 그럼 옛날에 어떻게 사는지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시간이 세세하게 구분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해가 뜨는 시간에 종 한번 쳐주고 새벽에 종 한번 쳐주고 뭐 예를 들면 12시 남중하게 됐을 때 지금 점심이다라는 걸 알려주고 그럼 옛날에는요 친구들이랑 만나기로 했을 때 점심쯤에 어디서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12시 25분에 어디 앞에서 만나자라고 얘기할 수가 없고 25분은 어떻게 잽니까? 문제는 국제적인 관계가 생겨나기 시작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언제 출발했어요? 얘기했을 때 현지 시간, 로컬 타임 언제 출발을 했어요? 그럼 나한테 도착하는 거는 여기 시간을 언제 도착해요? 이런 계산들을 해야 되는데 그 로컬 시간에 기준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표준시, 국제 표준시가 어떻게 전해졌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대체로 지구는 24시간에 360도를 회전하다 보니 그래서 지구를 24등분을 합니다. 그러면 1시간에 지구가 얼마나 회전하냐면요. 1시간에 회전하는 양이 15도 정도가 됩니다. 이 위에서 봤을 때 이 옆으로 보는 거 우리가 경도라고 하고 위쪽으로 위도라고 하잖아요. 경도가 15도, 1시간에 15도씩 이렇게 회전하니까 24시간이 지나면 원래 그 자리로 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경도 15도가 일단 1시간인 겁니다. 이게 경도 본초 좌우선과의 각도입니다. 그럼 영도가 어디냐? 영도의 기준은 여러 가지 역학적인 국제적인 관계 때문에 정해지긴 했지만 그 당시 대영 제국의 콧방귀가 셌기 때문에 영국 런던에 있는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해서 그때 영도를 세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를 쓸까요?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경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면 되잖아요. 우리는 동쪽입니다. 동쪽에 동방에 해 뜨는 나라입니다. 더 빨라요. 그래서 그리니치 천문대보다 그 영도보다 빠릅니다. 앞으로 가는 거예요. 또 얼마를 가게 되느냐? 딱 보면요. 여러분이 재보시면 이제 흥미로운 게 이 지구본을 보면 라인들이 있어요. 그 라인 하나하나가 지금 경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린 동쪽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동경이에요. 얼마를 가나 재보면 9번 가는 라인, 동경 135도 정도 되면 어디까지 가냐면요. 일본에 있습니다. 한반도는 벗어나요. 근데 우리가 하필이면 그 라인들이 있잖아요. 1시간에 해당하는 그 라인들, 15도 기준의 라인들을 봤을 때 어디에 있냐면 플러스 8에 해당하는 곳 120도와 135도의 사이에 우리나라가 위치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대한제국 시대 그리고 그 이전에 항상 우리나라는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중국과 시차를 통일하는 것도 굉장히 유용한 거였습니다. 무역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유용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8로 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실제로 서울은 8에 더 가까워요. 하필이면 근데 중간쯤에 있다고 했잖아요.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서울보다 훨씬 더 동쪽에 있는 일본을 지나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나라를 지나가는 경도선은 없어요. 그래서 일본을 기준으로 해서 일본을 지나가고 있는 플러스 9 라인을 기준으로 세울 수도 있어요. 자, 독자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8시간 반을 할 수도 있고 그냥 8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9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혼란스럽죠? 실제로 우리나라도 그렇게 표준시를 바꾸게 됩니다. 원래는 조선시대 말에는 청나라랑 같은 동경 120도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8이었었습니다. 즉 우리나라가 8시일 때 말하자면 그린치 천문대는 0시였던 거예요. 그러다가 1908년에 대한제국이 표준시 처음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한반도 한가운데를 지나가게 하자. 이렇다면 어떤 장점이냐면요. 진짜 서울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볼 때는 진짜 12시 정도 됐을 때 태양이 낭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제강점기가 됩니다. 1912년 1월 1일 조선 총독부가 일본이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었던 그 동경 135도 UTC 플러스 9를 기준으로 일본 표준시에 맞춰서 표준시를 바꾸게 됩니다. 근데 이 동경 135도선은요 한반도를 지나지를 않아요. 울릉도의 동쪽을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하게 됐을 때 우리나라 한국 표준시가요 실제로 동경 127도 정도를 지나가는 서울의 지방시, 서울의 진짜 그 시 있잖아요. 서울에 남중하는 그 시간, 이거보다 32분이 빠르게 돼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요걸 이제 바꿔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승만 정부가 1954년 일제잔재를 청산해야 되기 때문에 왜 도쿄를 기준으로 하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왜 일본을 기준으로 하냐, 우리나라에 맞게 하겠다 해서 다시 표준시를 UTC 플러스 8.3 딱 정말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중간 정도로 조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다가 군사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서 동경 135도선 일본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표준좌우선을 하고 과거랑 같은 그 UTC 플러스 9로 바꿔놓은 것이 현재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당연하게도 이렇게 100여 년 사이에 표준시가 4차례나 바뀌게 되는데요. 다 그럴 만한 이유는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의견이 사실 궁금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플러스 9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우리 실정에 맞도록 하려면 8.3이어야 돼요, 첫 번째. 그런데 이것이 과연 장점이 있느냐를 좀 따져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플러스 9를 쓴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표준이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일본을 기준으로 하는 건데 우리나라가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135도와 120도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도쿄는요,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135도 선 있잖아요. 동경 135도 선보다 더 앞쪽에 있습니다. 우리는 더 뒤에 있고요. 일본 입장에서도 동경을 기준으로, 도쿄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신들의 나라, 일본을 지나가는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선을 기준으로 기준을 세워놓은 거고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를 지나가는 선이 없어서 왼쪽에 붙을까 오른쪽에 붙을까 무엇을 할까를 고민했다라는 것이 여기서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표준시를 우리가 바꿔왔다는 거잖아요. 그럼 사회적으로 문화적인 배경에 따라서 기준을 막 바꿨다는 거잖아요.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바꾸기도 할까요? 북한의 예를 들어볼게요. 2015년 8월 15일 표준시를 동경 127도, 그러니까 플러스 8.5, 그러니까 말하자면 8시간 반 기준으로 딱 우리나라 삼반도 중간을 지나가는 기준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왜 했을까요?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 정말 한반도 상공을 지나가는 그 선을 따라서 8시간 반을 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 생기냐면요. 분명히 우리도 한반도잖아요. 북한과 남한은 같은 한반도에 있고 같은 경도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대한민국과 북한은 30분의 시간차가 있는 겁니다. 과거에 남북 정상회담 당시 이런 흥미로운 이야기였습니다. 회의장에서 이제 만나는 시간이 됐어요. 만났는데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8시 32분 돼서 이제 도착했다라고 하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그 기자들 입장에서는 시계를 딱 보는데 무슨 소리야, 왜 8시 32분에 지금 9시 2분인데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자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플러스 9 시계를 세팅이 되어 있는 상황인 거고,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던 그 판문점 위쪽 북쪽에서는 당연히 잠깐 금 하나 지난 거지만 여기서는 30분을 미뤄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시가 서로 달랐었다.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시계가 2개가 걸려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기준 그리고 대한민국 기준으로 이제 시계를 보면서 같은 나라인데 한 발자국만 걸으면 되는데 30분 차이가 나는 거 보니 가슴이 아프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8시간 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반도를 지나간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30분 단위를 하는 나라들이 있을까? 대표적인 나라가 몇 군데가 있는데 그것도 다 정치역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인도의 경우에는 영국 식민지에서 독립을 합니다. 영국을 기준으로 한 그 1시간 단위로 끊어지는 거 난 싫다. 왜 영국 기준으로 해야 돼 하면서 30분 더 늦은 시간대로 그냥 하겠다라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의 중국이라고 하는 모토가 중요한 중국은 당연하게도 시가 같습니다. 사실 동서로 영토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4개의 시간대를 사용해야 정상인데 하나의 중국 정책으로 인해서 베이징 시간을 기준으로 중국 표준시를 설정을 하는 겁니다. 옛면에 있는 그 조선족 자치구의 경우에는 서울보다 더 동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일본 시간대랑 가까워요. 그런데 어쨌든 표준을 이야기할 때는 서울보다 1시간이 빠른 시간대를 사용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는 건데, 나중에 익숙해지면요, 그 지역에 가면요, 여기는 무슨 해가 3시에 뜨고 해 지는 시간이 무슨 4시에 져? 이게 이상하다 할 것이 아니라 그 숫자일 뿐인 거예요.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표준시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태평양 그 서부 표준시가 있고요. 산악지대 표준시 MST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중부 표준시가 따로 있고 동부 표준시, 이렇게 해서 1시간 차가 나는 4개의 표준시가 있고요. 알래스카, 하와이는 또 다른 표준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러시아 어떨까요? 러시아는 진짜 커다란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고,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부분, 이 지나가는 경도선이 몇 개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러시아는요 11개의 표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갈 때 같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시차가 10시간까지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시가 쓰이게 된 이유를 생각해 봤을 때는 대영 제국이 일단 확장했기 때문에 대영 제국을 기준으로 했었던 거는 맞죠. 그리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류의 더 넓은 세상이 시차가 날 정도를 하나로 우리가 통일낼 정도로 세계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이었던 거잖아요. 달이나 화성 같은 새로운 천체로 우리 인류의 터전이 확장되게 되면 거기를 포함하고 있는 또 다른 표준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거고요. 물론 지구에서 정의되어 있었던 1초의 기준은 우주 어디를 가더라도 똑같이 1초를 측정할 수 있도록 원자 시계를 기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만, 문제는 중력 조건이 다른 관측자가 지구를 바라볼 때는 지구가 느끼는 거랑 다르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중력권 안에 들어가게 되면 시간이 느리게 가는 거를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구 중력 하에서의 이런 원자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한 1초는요, 다른 중력권에서 바라볼 때는 쟤네는 저렇게 1초를 사용하는구나 라고 했는데 지구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 영화 인터스텔라 같은 것들이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의 예시를 들어볼게요. 핵전쟁이 벌어지거나 운석이 충돌하거나 어떤 이유로 인해서 지구가 파괴됐을 때 지구라고 하는 그 행성에서 사용했던 그 기준 1m가 얼마인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고민을 합니다. 지금은 1m의 기준을 어떻게 삼았냐면요, 좀 역으로 추산을 할게요. 진공에서 빛의 속도가 어떻게 되냐면요, 1초에 2992458m를 갑니다. 빛의 속도가 그러해요. 자, 그런데 이제 이걸 뒤집었어요. 원기 기준으로 했을 때 2992458m를 가는 게 빛의 속도였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바꾸냐면요, 1초 동안 빛이 가는 길이에 2997458분의 1을 1m로 하자로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1초만 정확하면 우리 문명이 사라져도 안드로메다 은하에서도 1초라고 하는 기준을 우리랑 같이 가지고 있다면 빛이 가는 1초 동안 가는 거리가 있을 거잖아요. 그거의 2997458분의 1을 1m라고 저 먼 지구에선 사용하고 있구나라고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 뭐가 있죠? 1초를 정확하게 정의하면 됩니다. 우리가 뭐 하루가 24시간이니까 24분의 1에다가 60분의 1하고 이게 아니라 정말 정확하게 1초를 원자시계를 가지고 정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원자시계를 갖고 정의를 하게 되면 우리가 측정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100년 전이든 100만 년 후든 그 원자는 그대로 있을 것이고 그걸 가지고 측정하게 되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눈앞에 있는 어떤 물질을 가지고가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으로 수학적으로 초를 먼저 정의하고 진공에서의 빛의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 시간 동안에 움직이는 빛의 거리에 얼마만큼을 1m로 하겠다라고 바꿔버리게 되면, 만약에 이렇게 제정했다라고 하는 그 문서만 남아있게 되면 1억 년 후에 우리의 후손들이 1억 년 전에 지구에서는 이렇게 사용했구나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겠죠. 100만 분의 1초, 하루에 100만 분의 1초 느려지는 게 뭔 상관이야 할 수 있겠지만, 우주선 간의 데이터 전송하는 것들, 지구랑 달의 위성을 세우는 거, 우주비행사 간의 통신 동기화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데이터 전송하고 받는 속도 보면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요즘 5G, 6G까지 가게 되면요, 그냥 다운로드 받는 속도를 보면 솔직히 말하자면 그 데이터를요, 1초 만에 이만큼의 데이터를 어떻게 받아 싶을 정도잖아요. 그렇다면 하나하나의 데이터를 받는 그 타이밍 있잖아요. 그거를 생각해보면 100만 분의 1초는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100만 분의 1초에 오차가 난다는 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인 것도 아니에요, 당장 봤을 때도 문제가 될 정도로 굉장한 시간 차를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왜 항상 플러스 9를 썼는지 이번 기회에 아셨을 것 같고요. 분명히 우리가 문화적으로 봤을 때 이런 국제적인 무언가의 알력 싸움, 그리고 뭔가 자존심 싸움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일본 본토를 지나는 135도를 기준한 것이 나는 불편하다라고 하는 분들의 마음도 당연하게도 근거가 있고 그럴 만한 함정인 이유가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좋아요, 댓글,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